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그 변동이 새로운 문명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출현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처음이 아닌가?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서기 541년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출현한 바이러스가 실크로드를 타고 중동 이집트를 거쳐서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40%를 희생시켰답니다. 14세기에 출현한 흑사병은 유럽 대륙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고 농업, 상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의 부흥, 르네상스의 싹이 텄다고는 말하지만은 그것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에 따라서 간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4분의 3 희생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민족 천손족과 같은 혈통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 추리되고 있습니다. 1612년 우리 땅 조선에서 역병이라고 하죠. 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10년 동안 잠복해 있으면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통계마저 없습니다. 1720년 중동에서 출현한 패스트균이 유럽에 와가지고 프로방스 지역에 주민들의 12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약 5천만에서 1억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희생되었고, 놀라운 것은 1차 세계대전을 멈추게 할 정도로의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 1918년 유럽에서 건너왔는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역병 바이러스가 생겨서 5개월 이내에 무려 14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후 1990년 미국에서, 2003년 중국에서, 2009년 또 미국에서, 그리고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2016년 브라질에서 바이러스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출현해가지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출현한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희생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노력, 정부들이 협조해서 1년 이내에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돼가지고 공급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극복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주기는 7년으로 짧아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년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개발하면 바이러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병, 바이러스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50만 종을 넘는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발견해서 지금
실험 연구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0.2%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없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왜 그러면 빈도가 더 심해지면서 자주 나타나고 이렇게 세계로 빨리 확산되는가? 상당한 연구자들은 산업화에 의해서 공업화,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생태계가 깨진다, 붕괴돼가지고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산업화를 좀 늦춰라. 개발을 늦춰라. 근데 다른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면은 산업화도 일어나기 전에 농경시대 때는 왜 그 많은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가? 물론 이것은 연구 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급한 학자들은 또 전문가들이 야 이제 성곽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계화도 깨졌다, 공급망이 무너졌다, 봉건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지금 바이러스 이후 지난 2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우선 경제 정치 현상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서 보는 것은 마스크 끼고 2m 거리를 두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은 멀리 하게 되고요. 오히려 줌 영상회의를 통해서 지구촌 어디 있는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가까운 사람은 멀어지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워지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탈오피스, 탈사무실, 언택트,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주민, 신속한 배달, 또 재테크, 온라인 근무, 하이테크, 로봇, 자동화, 아날로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온라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AI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치도요. 군중집회 없어졌어요.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변화가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문명, 제가 연구해 온 바에 의하면 새로운 문명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ICT, NT, BT, AI, 이게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77억 전 인류의 오감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결과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한몸 시대, 한몸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뀌게 되는데, 제가 9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24 분야를 전부 예측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바이러스 2년여 오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홈피스, 홈앤오피스, 홈피스 시대가 온다. 재택근무 시대가 온다. 전부 연결된다. 전부 네트워크된다. 신속하게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해 내놨는데 너무너무 닮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고요. 잘 들어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2년 동안의 이 사회 변동, 경제 변동은 새로운 문명, 한몸 사회를 10년 정도 앞당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는 백신 개발에 투자도 하고 전문가 연구도 늘리고 해서 빨리 개발해서 백신을 먼저 우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백신을 맞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우리 국민들을 정부가 일일이 마스크를 끼워라, 손을 씻어라, 2m 거리를 둬라, 식당은 9시 이후는 안 된다, 어디는 가지 말아라, 결혼식도 몇 명이 안 된다. 그렇게 지휘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똑똑합니다. 스마트합니다. 자기 건강 자기가 제일 잘 챙기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침만 마련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끼면은 8, 90% 다 예방할 수 있다든지, 손을 어떻게 씻는다든지, 거리는 2m 이상을 띄우는 게 좋겠다든지, 그런 지침만 내려주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각자가 자기 건강을 알아서 챙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십시오. 이걸 그러지 않고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고 일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그 통제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장사도 못하는 545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80%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1000명에 가까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실업 상태에 있죠. 그리고 각 산업에 미친 이 영향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맡기세요. 각자에 맡기세요. 네. 그리고 모든 자유를 주세요. 선택권을 주세요. 그 대신 책임도 일부 지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일 감염이 됐을 때는 치료비의 일부를 각자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조금만 자극을 주면은 나부터 정신 바짝 차리죠. 마스크 갖고 다니면서 마스크도 더 개발해서 좋은 거 사가지고 사람들 여기 오면 가까이 오면 떡 끼고 거리가 멀어지면 떡 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아차 이게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올 거예요.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유와 활동을 누리려고 하면은 국민 각자는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활력을 더 불어넣고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해서 경제도 살리면서 바이러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독감 정도로 우리가 면역 체계를 길러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냥 재난지원금이네 손실금 이런 거 하지 마. 어떻게 계산을 해요? 우선 바이러스 때문에 실업 상태에 대해서 먹을 거리 없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먼저 살려야죠.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과거에 해오던 방식으로 자꾸 퍼주기 복지 시스템 51년밖에 안 되는 우리 산업시대의 장년이 120세 유럽 국가들의 노년 형태를 보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스위스처럼 생산적 복지 체제를 바이러스 이후 세상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다시 재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모두가 각자 일어설 수 있도록 생산적인 그런 복지 제도를 가져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산업사회가 거의 가고 새로운 문명 한몸사회가 오니까 모든 분야가 통째로 바뀌어요. 직장이 바뀝니다. 일자리가 바뀝니다. 웬만한 반복적인 일은 AI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없다 이러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내요.
연구자, 교수들, 정부, 관료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연구해서 일자리를 찾아내서 산업시대 때 사라지는 일자리는 뒤로 하고 새로운 문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내서 지식과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빨리 적응해서 각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일자리 찾아서 맡기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성장 동력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찾아내서 신성장 동력으로 해가지고 기술 강국을 만드는 쪽에 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인재를 집중 육성해서 세계로 나가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똑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재주 좋고 머리 좋습니까? 신성장 동력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 또 기술 강국을 만들어서 나가면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바이러스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맞는 정치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제가 3권 분립을 6권 분립으로 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바이러스 이후를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고 산업사회에서 말기에 정치 제도가 잘 맞지 않으니까 6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렸고 새로운 문명시대 때에 천지인이 이화 제세로 홍익인간을 펼 수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수평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우리 정치학자는 물론 각계가 연구, 검토,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지 않고 여야 통합하고 스위스처럼 끝장 토론을 벌려서 만장일치를 해내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찾아내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문명을 제가 10년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우리가 나아갈 길도 찾아내야 합니다. 유엔이 세계정부로 전환돼 가지고 이 천성토로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일찌감치 제가 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로드, 새로운 길을 안내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화위복. 극대는 극소와 같고 극소는 극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궁주통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적생입니다. 바이러스를 놓고 너무나 훔쳐들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화위복으로 기회를 삼아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이 문제 해야말로 정말로 통찰력이 두루 필요하죠. 총체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항시 말씀드리지만 답이 있어요. 연구해봐야 돼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활력을 가지고 경제 대국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